2024학년도 수능문항 총평과 간단한 해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킬러문항 배제라든가 뭐 공교육 정상화 이런 큰 목소리에 비하면은 수준이 몹시 좀 떨어지는 질이 낮은 예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출제의 그 전문성이나 논리력에 비춰서도 굉장히 질이 낮은 역대급의 수능 기출의 수능 문학에서는 좀 질이 떨어지는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로서는 뭐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인가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또 수능을 문학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6평에 제가 문학 핵심 업이라고 하는 이 강좌에 이번에 EBS에 수록된 작품이 3작품 나왔지 않습니까? 일동장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 다음에 김원전, 이 3작품이고, 현대소설은 박태원의 골목안이라는 낯선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문 수필이 또 나왔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EBS에서 뭘 공부를 해야 할 거냐, 제가 찍어준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6평의 핵심 업의 제 교재에 보면은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라고 하는 이 작품을 무려 6페이지에 걸쳐 제가 강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 후기 가사로서 충분히 나올만 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안 나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문학의 전공자 중에 전공자이지 않습니까? 이 전공자의 그 핵심적인 노트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대시에서는 전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를 손수건의 나팔꽃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시로서 여기에 제가 출제한 LSK 문제로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미 공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9평에 이제 하이라이트, 올해도 강의를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고소설의 김원전이라고 하는 금방울전이라고도 하고 이 소설이 역대급으로 출제가 된다. 적성이전과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6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EBS 작품들을 어떻게 다 봅니까? 제가 찍어준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라. 그럼 그거에 따랐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문장 읽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선지에서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라든가 부사어, 목적어라든가 이렇게 선지를 읽어내는 문장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냥 문학이 아니에요. 뭐 공감하고 상상하고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수능 문학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문학을 도구로 한 입시 출제 하나의 도구 교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의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공감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문학 출제 논리를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 출제자 선생님들이 내는 출제 원리, 문학 출제 원리. 그래서 제가 분석한 최근 4개년, 5개년 LSK 출제 논리를 찾아서라는 강의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출제 논리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출제하고 어떻게 출제하는가, 그리고 선지는 답을 어떤 것을 맞게 하고 틀리게 하는가, 인과의 오류, 주체의 오류, 의도의 오류, 이렇게 공식을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할 때는 뭐 작품보다도 어떤 것을 답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출제하고 있는가, 그 출제의 논리를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참 답답해요. 이게 출제의 논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말로만 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따라서 해라. 이 말을 제일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기출문제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문장 읽기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문학에서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비문학이나 다른 교과목에서의 정보하고 좀 다른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방 안에서 만나자, 집 밖에서 만나자, 이런 것이 단순한 정보거든요. 근데 문학에서의 정보라는 것은
마음의 정보,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그 감정이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표현된 것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은 언어 너머의 은유에 함축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문학 특유의 정보라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관적인데 거기에 객관적인 논리가 있어요. 이것을 공부하는 게 수능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학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출제 논리에 맞춰서 출제를 전공 선생님들이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제가 찍어준 이 교재들을 올해도 6평, 9평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것 중심으로 꼭 하시라. 매년 제가 강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전 산문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 융합형 문학독법 이짐에 관하여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전 산문을 독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대시 2편의 고전 산문. 이 세팅 처리를 여기서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융합형 문학독법이라는 강좌를 제가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장 읽기는 망상 없이 읽기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핵심적인 길이 있는데 돌아서 갈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정도로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문항별로 짤막짤막하게만 답을 중심으로 해서 총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은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해설은 제 강의 최근 기출문제 분석 강의 오르비에 나와 있는 그 강의의 각 선지에 하나하나 왜 맞고 틀리는가 거기에서 자세히 밝혀드릴 테니까 이번 총평 간단한 해설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를 위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해설을 들으면서 질문 있는 사람들은 댓글로 즉시 질문을 하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18번 기본전부터 한번 보겠는데 우리 내 교재의 수완의 문학 하이라이트에 보면은 76쪽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미 제가 소개를 해놨고 여기 소개해 놓은 이 지문이 이 대목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재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금방 뭐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제시문 안 읽고도 거의 풀 수가 있거든. 자, 18번에 보면은 A의 서술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당연히 전체를 묻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A 부분에 나와 있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기가 지금 새 공주를 납치해가지고 왕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 그래서 부하들한테 어찌하면 좋겠느냐 막 물어보고 서경태라든가 한세충이라든가 이런 신하들이 임금님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우영이라는 사람이 김원의 아버지 김규가 굉장히 재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김규가 자기의 자식 김원이가 아기하고 싸웠다. 그래서 김원이를 불러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요 대목에서 이제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임금하고 신하는 그 위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2번에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위계, 왕과 신하,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 A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저먹기야. 여기에 무슨 뭐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평가나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간단한 총평과 이 해설에서는 하나하나를 제가 다 해설해 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 강의, 최근 기출문학 분석 강의를 그걸 참고를 하세요. 여기 총평에서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의 기억은 국변이라면 국변은 지금 나라의 변, 아기가 새 공주를 지금 납치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그런 나라의 변란이잖아요. 그것을 적절치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황상은 기억의 심각성을 이전에 자기가 전쟁을 여러 번 겪어봤다. 비교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때의 경험에 근거해서 기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은 주체가 왕이 아니야. 여러 신하들, 특히 여기에 그 김원의 아빠를 추천했던 누구야? 여기 이우영이라는 사람이 김원의 아빠를 추천했고 또 김원의 아빠가 김교가 자기 아들을 추천해서 거기서 해결 방안이 나온 것이지
왕이 해결 방안을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체 오류로서 출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번 ASD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A에 보면은 지금 그 굉장히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있잖아. 왕이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족을 우리 통한하다, 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D를 보면은 그 아귀한테 잡혀온 그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잡혀온 여자들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빨리 차도를 얻으면은 남두성을, 이 남두성이 기본인데 어찌 근심하겠느냐, 술을 먹으십시오. 첩등을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술 먹고 좀 자라. 이런 것은 뒤에 나오잖아.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 3번에 감정을 드러내고 임금의 슬픔, 그 뒤에서는 자기 의도를 상대에게, 상대가 악이단 말이야. 숨기고 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뭐 5번처럼 뒤에서는 상대의 목표, 이 상대가 악인데 악의 목표를 위해서 행동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제시문에 내가 해줬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것이었거든. 어렵지 않아요. 이게 누워서 뭐 거의 물먹기입니다. 아니야, 누워서 숨쉬기야. 거의 뭐 거저 먹기입니다. 21번 보기 참고해서 적절치 않은 건 뭐냐, 이것도 뭐 거의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김원전 제시문이 더 중요하거든. 충군, 임금을 위해서. 그리고 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라는 것은 바로 김원이잖아요. 김원의 영웅적인 활약, 그리고 아기와의 대결, 그리고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김원이가 뭐 자기가 가지고 간 빗으로 아기를 찌르려고 하니까는 뭐 기둥을 딱 치니까는 자기 비수가 끊어져 가지고 공주가 아기가 쓰는 비수를 이렇게 줘 가지고 그때서야 아기를 무찌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5번에 보면은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가지고 간 비수 그대로 썼더라면은 실패했단 말이야. 자기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요 지문은 제가 제 교재 이 김원전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대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요 대목은 뭐 거저 먹기야, 거저 먹기. 김원전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은 진짜 누워서 숨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듣고 따라서 하세요. 똑같습니다. 내년에 똑같아요. 자, 현대시 보면은 김종길의 문이라고 하는 시, 이게 새로운 시로 이렇게 나왔고, 제가 이제 강조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오규원의 문이라는 시, 그걸 강조했었고, 김기택의 시도 강조를 했었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요 새로운 시가 나왔고, 그 대신에 이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요거는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내 교재에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내 교재에, 여기 6평 교재에 전급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여기에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LSK 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뭐 그대로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장 읽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문장 읽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망상 없이 읽기라는 교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번에 낯선 고전 사문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고전시 2개, EBS 하나, 낯선시 하나, 고전 사문은 무조건 낯선 게 나온다. 그리고 철학적인 지문이 나온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내적, 외적의 문제, 잊어야 할 것을 잊는 거,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거, 이 잊음에 관한 논의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문제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말 표현된 것보다도 더 넓은 것들을 그 고전 사문에서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은유적으로 잘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정보에 따른 연습만 하면은 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제가 다 설명을 여기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22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카본에 이제 2번에 동일한 색지요. 이게 푸른색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요거는 제가 그대로 강의했던 거야. 그래서 가번에 보면은 요거는 안구 문제입니다. 안구 문제. 물론 처음에 뭐 흰 벽에 흰 색깔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을 버텨왔던 역사의 문.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으로서의 문이에요. 우리 역사의 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탱해왔던 그 상징적인 역사의 상징으로서의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해가 이제 푸른 이끼가 있다. 또 푸른 싹이 살고 또 푸른 하늘이 있다. 이런 색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열어가는 그 문에 푸른 색깔이 여기 나와 있다. 이거 안구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여기에서는 이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복이 있어. 수능에 나오는 작품은 유기적 완결성이 있고 그 유기적 완결성을 보장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 문장의 반복이란 말이야. 근데 완독이 있고 유사한 통사구조의 문장이 있거든. 동일한 통사구조, 유사한 통사구조.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것은 M1 뿌리와 꽃과 같이 이런 것들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A가 아니었더라면은 뭐뭐 했을 것이다. 아니었더라면은 B였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야. B가 아니었더라면, 폭설이 아니었더라면,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저 담이 아니었더라면은 또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A가 아니었더라면은 A는 못했을 것이다. 또는 A였을 것이다. 이런 통사적 구조.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 구조는 아니고. 그래서 이 가지의 생명력, 그 담이 있었기 때문에 담을 타고 넘을 수 있었던, 바로 담은 가지에게 있어서 힘도 되고 짐도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은 어떤 생명력도 없다. 이런 뜻을 지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일한 색채가 있고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해서 시상을 전개돼.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명시적 청자가 나오려면 너 그대 당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4번 같은 것일 텐데, 사물을 관조했다는 것은 꿰뚫어 본다. 담담하게 본다 해서 이 꿰뚫어 본다는 것은 뭔가 안다는 것이에요. 훤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것을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통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관조는 단순히 담담하게 바라보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는 이제 가지를 보면서 가지 속에 들어있는 삶의 의미를 통찰력으로서 꿰뚫어 보는, 가지를 보면서 삶의 의미를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은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이렇게 관망이라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소극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너는 관망만 하고 있냐? 근데 여기서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세태에서는 잘 구별을 못하고,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세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해요. 이 수험생들이 이 단어의 뜻을, 이 출제의 의도를 훤하게 금방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끔 됐어요. 이런 점에서 좀 어설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망이라는 것이 소극적으로 그냥 바라만 봤다. 이 필자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세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태로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 기출 분석 해설을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자, 23번은 이 보기 문제를 보면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역사에 관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연이 역사에 힘을 가하는 것이지, 선지 1번처럼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한다. 이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선호 관계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뭐 제가 나중에 다 해설해 줄게요. 그 다음에 24번에 나에 대한 이해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요 문제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줄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총평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3번에 보면은 B에서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게 했어. 여기 담이거든, 담. 이 대상이 담. 그리고 이 담을 넘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야. 왜냐하면 짐이 됐던 것이, 그 짐이 됐던 그 고난이, 그 압스터클 장애물이 생명력을 발휘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수리를 타 넘어. 이 정수리라는 게 담을 의미한 거거든. 그 행위에 의미를 드러낸다. 이 의미가 뭐야?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거기에서 이 똑같은 선지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공자가 낸 수능 문학의 힘은 이 선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선지에서 수능 문학다운 이 선지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담이
바로 신나게 했다는 것은 바로 가지가 담으로 인해서, 장애물로 인해서 바로 생명력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말이에요. 이게 시의 주제거든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그럼 이게 누구야? 이게 뿌리고 손을 터는 이게 누구야? 꽃이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꽃이나 뿌리가 아니었다라면은 타고 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지 가지의 마음 때문에 이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인과를 섞어놓고 선우를 섞어놓고 의도를 왜곡시키고 주체를 왜곡시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런 거는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24번. 앞으로 출제 핵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5번은 A에서 E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이냐 했단 말이야. 근데 C에 보면은 이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 가정적 상황은 틀린 예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옳을까? 알면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말은 옳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이 가정형 문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은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어도 좋은데 잊지를 못해. 근데 잊어. 이걸 병이라고 치자. 잊어도 되는 것을 잊으면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병이라고 치자.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했어. 이 가정형이야.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잊어버렸어. 그럼 이건 뭐야?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병이 아닌 게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되는 걸 잊어버렸으면 병이잖아요. 과연 이게 옳을까? 이런 가정적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이 되겠잖아.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 이 가정적 상황은 틀린 것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문장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문학은 아까도 내가 강조를 했지만 수능문학의 공부는 문장 읽기, 논리적인 독법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망상 없이 읽기라는 제 강의를 꼭 들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기억은 문이고 니은은 가지거든. 가지는 생명력을 막 확장해 가잖아. 이 문은 역사를 지켜왔다는 상징으로서의 문이야. 그러니까 제자리를 지켜낸다. 2번에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다. 생명력의 확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27번은 보기를 참고해서 나다를 감상해라 그랬단 말이야.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하고 이즘에 대해서. 근데 5번을 보면은 이 뒷부분에 보면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 예. 주목할 때 잊지 않는 것이 뭐야? 옳은 것이잖아. 잊어서는 안 되잖아. 근데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이게 병이라는 거잖아. 이것도 문장 자체의 논리를 묻는 거야.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병이다. 이거잖아. 근데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병이 아니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뭐야? 그것은 병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병이라고 했잖아. 병이 아닌데 병이라고 했어. 이거는 이게 문장으로서 그냥 답을 찾는 문제라니까. 이것을 굉장히 심오한 물론 철학적인 의미를 알면 좋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내적, 외적인 의미라든가 고요함의 두 가지 의미라든가 이걸 알면 좋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문장 읽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번에서 30번 1번까지는 박태원의 천변풍경이 나왔고 기출문제 6, 9월에서도 쉼표 사용의 문제 거기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정의하고 이제 그 신분이 낮은 사람,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그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순이 할머니가 그런 행난 것들하고 이제 좀 가난은 하지만 그런 싼 것들하고 말다툼을 왜 하냐. 그러면서 이제 갑득이 어머니하고 말다툼을 하는 그 대목이 앞에 나와 있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양서방이 뒷간에 그 공동 화장실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갑순이 할머니가 모르고 자물쇠를 잠가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빚어진 또 하나의 에피소드야.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8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럼 여기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갑순이 할머니가 신분이 낮은 그 갑득이 엄마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자기 딸하고 갑득이 엄마가 말다툼을 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 그런 쌍것들하고 무슨 싸움을 하냐. 자기 딸을 나무랬거든. 그런 것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자기 남편, 집주름 영감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집주름 영감도, 아, 맞아. 그런 쌍것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에 이제 을뜨기 녀석이라는 애가, 이 을뜨기 녀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던 갑득이 엄마의 아들이야.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상것들하고 말다툼을 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얘가 이걸 듣고 이런 말을 방 안에서 집주를 영감하고 갑순이 할머니가 그런 쌍것들하고 말다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 집안에서의 이 대화가 무슨 말 얘기했죠? 이웃은 nep줄되어 그 인물의 속내, 그런 쌍것들하고 말다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갑순이 할머니하고 남편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 대화 속에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도 지금 그 사실적인 정보하고 아울러서 대화 상황을 잘 봐야 되거든. 그런 것이 이번에 서로의 말 실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3번도 이웃들이 그렇게 냉담한 게 아니라 뭐 설마 양서방을 일부러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염소를 잘못 잠궜겠느냐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어. 냉담한 게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다 틀리고 1번이 답이다. 그리고 29번은 A에서 C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이 문제인데, A에서는 이제 이 갑득이 엄마가 양서방을 이 갑순이 할머니가 일부러 잠궜다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대목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B번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내가 자물쇠를 채웠다. 이렇게 옹호를 하는 대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이 선지 4번 A에서 인물은 상대방의 행위와 동기에 대해서 미워서 갑순이 할머니가 양서방을 미워해가지고 그랬다라고 비난했단 말이야. 이건 맞아요. 여기 A 아범이 그렇게 미우니까 그랬다. 이거 맞단 말이야. 근데 B에서 인물은 갑순이 할머니죠. 상대방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미 일부러 그랬다는 비난을 알고 있잖아.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대화 속에 담긴 인물의 속내를 그대로 물어본 문제. 이것도 상황 파악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소설을 공감이나 상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화법 작문하고 똑같아. 30번. 자,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게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럼 여기서 집에 와서 집주름 영감이 자기 갑순이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하고 자기 아내의 생각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1번에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 그런 쌍것들하고 말다툼을 왜 하냐. 탓한 그 이유가 아내가 갑자기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랬어. 그런 쌍것들하고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남편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건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31번은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서술자의 시선 문제야. 서술자가 이 말은 서술자의 서술이냐, 서술자의 시선이냐,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한 것이냐, 서로 겹치는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이거든. 그러니까 이 대목을 낸 것은 썩 잘 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배우지 못한 행남껏하고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요거 인물의 생각이죠. 이게 갑순이 할머니의 말이거든.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이게 갑순이 할머니 말이야. 근데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건 서술자의 시선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니은이라고 하는 대목에는 인물의 시선과 서술자의 시선이 혼합, 짬뽕이 돼 있지. 그죠?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이 니은의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이 초점한 서술이 겹쳐 나타나.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여기 이제 갑순이 할머니인데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그 인지를 못했다? 예. 상황을 잘못 인지했다? 아니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거기서 틀린 것이고,
이 갑순이 할머니에게 2차로 틀린 건 뭐냐면은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다. 근데 갑순이 할머니를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틀려서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술의 시선, 인물의 시선. 이것은 서술자의 시점과 시선을 측정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고 전공자가 낸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동장효가 일본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태풍을 만나가지고 고생 엄청 하죠. 그리고 막 그 큰 배가 나뭇잎 나붓기도 반달처럼 막 휘어지고 난리 났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이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암구국이라는 연시조가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낯선 연시조거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32번에 특징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러면 가번에 사물의 형태가 변화해서 대풍으로 막 그 휘어졌단 말이야, 배가. 외부 환경은 뭐냐면 대풍이에요, 대풍. 근데 이게 맞죠.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낸 거야. 기출문제. 내 교재에서 얼마나 강조를 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 여기 일동장효가를 6페이지나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예상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목이 엄청 중요한 대목이 이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한 교재에. 그거 하면은 그대로 문제 풀 수 있죠. 여기 보면 나뭇잎, 이 망곡주가 큰 배가 나뭇잎 나붓기도 초속 도쯤 반달처럼 배가 불렀고 막 형태를 달리 했단 말이야. 이 큰 태풍 때문에. 그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런데 선지 4번 같은 경우는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해서, 근데 여기에 두 행위가 두 사람이 초동과 목수인데 이게 대비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평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33번에 A씨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 C에 이제 일본 갔다 왔잖아. 그래서 고생 엄청나게 하고, 저 자식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 이거 기쁘다는 말이 나오잖아. 근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리석은 듯이 앉아있어.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 듯이. 너무나 기쁘지. 무심한 게 아니야. 무심하게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 대응 방식을 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34번에는 이 보기 세 번째 문장이 너무 조잡해. 이게 너무 길고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이 수험생들이 읽기에 너무나 문장 길이가 길고 너무 좀 조잡해요.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자연에서의 긍지, 자부심 이런 것이야. 근데 4번에 야인생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겸양인데, 겸양 뭐 겸손은 어려워 뭐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겸양이 아니라 자부심이야. 프라이드입니다. 자긍심. 그리고 이 제시문에도 야인생에 사랑할 때 이 자랑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시문에 틀리고 보기하고도 틀리고. 그래서 요걸 답으로 한 거죠. 이게 틀려서 답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 다 맞잖아요. 올랐다 떨어진다. 배가 대풍을 겪은 채에 다 맞다. 요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LSK 분석 강의를 통해서 다시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총평을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 EBS 교재 제가 6평, 9평 이렇게 전공자의 안목으로 출제자 입장에서 평가원의 출제 논리에 맞춰서 어떤 것을 출제하고 어떤 것을 답으로 하는가의 출제 논리를 익히는 강의를 들어 나가십시오. 6평, 9평 제가 지목한 작품들 잘 보시고 문장의 논리를 연습하세요. 제발 망상 없이 읽기. 그리고 융합형이 핵심입니다. 융합형. 고전 3문, 현대시 2편 또는 고전시 2개, 고전 3문 이런 식으로 현재 출제되고 있는 출제 패턴을 잘 익히시고, 문학을 단순한 공감과 상상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 망합니다. 철저히 문장의 기본적인 독해, 문장 연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기본적인 틀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에서 제가 했던 그 답의 논리를 거의 외우세요. 5번 이상 하세요. 기출문제 분석을 5번 이상 해라. 그리고 제가 강조한 작품들을 가지고 그것만 하세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사실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아니다. 표현된 너머의 은유적이고 포괄적인
함축적인 비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문학의 정보를 문학의 정보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의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평가원 축제 논리를 반드시 먼저 익혀야만이 이기고 들어가는 공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